안녕하세요. 오늘도 논다의 오논다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 RRSP 설명에 이어서 TFS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TFSA는 Tax Free Savings Account입니다. TFSA가 뭔지 또 RRSP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일단 수입이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? 세금을 내야 합니다. RRSP는 세금 전에 RRSP라는 이름으로 저금을 한 거, 투자를 한 거에 대한 금액은 수입에서 제외를 시켜줘서 그만큼 세금을 내는 수입을 줄여준다.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. 언제까지? 내가 그 돈을 다시 RRSP에서 돈을 찾을 때까지. 그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TFSA는 그런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내가 TFSA에 넣어놓는 돈을 불려요. 주식에 아니면 그냥 뭐 뮤추얼 펀드에 넣던 어디에 넣던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주겠다? 텍스 프리. 내가 벌은 모든 돈, 수익을 낸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을 내야 돼요. RRSP도 마찬가지고 빼내는 돈만큼. 그러니까 모든 돈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해서 갑자기 1000불 투자해서 10,000불을 얻었으면 9,000불에 대해서도 나는 그게 RRSP에 있다 하더라도 돈을 빼내는 순간 세금을 물리는 거죠. 그런데 TFSA는 내가 1000불을 넣어놨는데 10,000불이 됐다 해도 그 9,000불, 내가 굴린 9,000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거죠. 너무 좋죠. 그래서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TFSA에 돈을 넣어놓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TFSA는 얼마나 내가 저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? TFSA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양의 금고를 줍니다. RRSP는 어땠어요? 일을 해야지만 금고를 주죠. 방을 주죠. 룸을 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난 평생 일을 안 했으면 내 이름으로 된 RRSP 룸은 없어요. 그렇지만 이거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룸을 줍니다. 똑같이 줍니다.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요. 200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혜택이에요. 그래서 2009년 첫 해에 5,000불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매년 5,000불로 가다가 5,500불로 늘렸다가요. 2015년에 10,000불을 줍니다. 룸, 돈을 준 게 아니에요. 돈을 넣을 수 있는 금고, 방을 준 거예요, 방을. 그리고 그 이후에도 5,500불로 다시 내려갔다가요. 2019년부터 6,000불이 다시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 지금 6,000불. 의 방이 있는 겁니다. 2009년에 이미 성인이 되신 분들, 18세 이상이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방을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.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그 방의 크기가 지금 2021년 현재 75,500불이 됩니다. 방의 크기가 75,500불이 되고 그 말은 TFSA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방 안에 넣어놓을 수 있는 돈이 75,500불이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저금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TFSA 하시라고 권합니다. 굳이 뭐 세이빙스에 넣을 필요 있나요? 어차피 여러분들 만약에 세이빙스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분들이시라면 알겠지만 매년 은행에서 보내줍니다. T4A라고. 거기에 얼마 수익이 나서 뭐 기껏해야 1% 2%지만 수입이 잡혀서 나에게 은행에서 T4A 그거를 보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수입에 다 같이 넣으셔야 돼요. 모든 걸 다. 그런데 TFSA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안 와요. 얼마를 불리던 그거는 내 겁니다. 텍스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제 딸이 있는데 2019년에 성인이 됐어요. 2019년 5월에 성인이 됐어요. 그러면 2019년에 TFSA 금고 룸이 주어진 게 6,000불이거든요. 5월생이건 12월생이건 1월생이건 모두 그 해부터 6,000불씩 룸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2019, 20, 21 총 6,000불씩 3번 해서 18,000달러의 룸이 생긴 겁니다. 그만큼은 알아서 저금하고 하실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카운트 만들려면 자격 조건이 뭐예요? 18세 이상 SIN 넘버 있으시면 됩니다.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떤 주에서는 18세 인정 안 하고요. 19세부터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. 아카운트 오프닝 하실 때 각 주에 계신 분들을 상담을 받으실 테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. RRSP처럼 얘네는 타이틀을 주어지는 거예요. 이 돈에 대한 타이틀, RRSP 명목으로 돈을 집어넣는지 TFSA 명목으로 집어넣는지 타이틀을 주는 거거든요. 이 타이틀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서 크게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넣으셔도 돼요. 그걸 캐시라고 부르죠. 혹은 뭐 GIC나 뭐 이런 데 넣으셔도 되고요. 더 좋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뮤추얼 펀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나는 그 정도 갖고는 성에 안 찬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
그 명목으로 그 안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뱅크나 인슈런스 컴퍼니나 크레딧 유니언이나 트러스트 컴퍼니나 이런 데 다 계좌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전부 한 계좌로만 하셔야 되냐? 그것도 아니고요. TFSA도 여러 가지 계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내가 갖고 있는 룸의 양보다 돈을 더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. 자,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금고보다 더 많은 돈을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? 1%씩 매달 차지가 됩니다. 그 넘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오버리밋은 한 달에 1%씩 또 부과가 되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얼마를 넣는지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요.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예를 들어 내 룸은 변하지 않잖아요. 매달 쌓이고 그래서 지금 총 2021년까지 계산해서 75,500불의 룸이 있는데 75,500불을 꽉꽉 채워서 넣었단 말이에요. 매년 조금씩 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2만 불을 뺐어요. 그럼 2만 불의 룸이 생겼겠죠. 왜냐면 금고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내 75,500불의 룸 금고에서 75,000불이 꽉 차 있다가 2만 불을 뺐어. 2월에 2만 불을 뺐어. 그리고 5월에 다시 2만 불을 넣을 수 있느냐? 안 돼요. 기억하실 거는 안 돼요. 내년에 그 룸이 다시 돌아옵니다. 왜냐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하니까 팔로우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다시 돈을 내어 넣게 되면 2만 불 빠졌다가 다시 2만 불 채워 넣은 걸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75,000불에서 2만 불 뺀 거는 모르고 다시 2만 불 넣은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그 2만 불을 다시 넣는 순간 이거는 75,500불이 아니라 95,500불로 인식이 되어져서 그 오바되는 2만 불에 대한 벌금이 1%씩 매달 부과가 되는 겁니다. 이해가셨죠? 내가 75,500불의 룸인데 지금까지 2,000불밖에 안 넣었어요. 그러면 뭐 500불을 넣었다 뺐다 이거 상관없겠죠. 왜냐면 아직도 7만 얼마가 남아있잖아요. 73,000불의 룸이 남아있으니까 넣었다 뺐다 큰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이거를 꽉꽉 맞게 넣어놓으셨던 분들은 넣었다 뺐다 할 때 조심해서 계산을 하시라 이 말이고, 그렇지 않고 룸이 많고 룸은 아직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있으니까 근데 저금한 돈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넣었다 뺐다 하시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TFSA는 설명하실 수 있고요. TFSA와 RRSP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들이 돈을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굴려서 내 돈을 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 텔러나 아니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을 만나셔서 그거를 조금 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서 통장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무조건 통장은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이게 한 달에 100불이 됐던 50불이 됐던 주저하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게 5년짜리, 10년짜리, 15년짜리, 20년짜리 이렇게 따로 다 해서 TFSA로 조금씩 넣고 있고요. 그래서 5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머전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쓰려고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거.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쓸 일이 없으면 다시 재투자하면 되고요. 10년짜리는 예를 들어 10년 후에 아이들 다 크고 독립하고 나면 신랑하고 둘이 어디 좋은데 여행이라도 그리스 구석에 있는 어디 해변가로라도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목적으로 하나 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씩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건 그만큼 불어나 있는 돈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좋잖아요.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해놓는 분산해서 해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도 2007년부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, 저도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답답했고요. 제가 좀 알아야겠다. 그리고 나한테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저는 현재 캐나다 알버타 주 에드먼튼에 살고 있는데요. 이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인 정의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.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 See ya!